어느 쪽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박원순 아들 이야기를 가지고 그 김윤옥 사돈 강용석이가 이명박 마누라 사돈 강용석이가 지랄 생쇼를 하고 있는데 그 생쇼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야? 박원순에게 계속 흠집을 낼 만큼. 여러분 지금요 그 관심 없는 사람 흠집 내는 거 봤어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누가 흠집 내게 하냐고. 안 해. 예, 안 해. 박원순 아들은요, 박원순 아들에게 무슨 병역 비리? 누가 그래? 병역 비리 있다고. 병역 비리 없어. 병역 비리 없는데 병역 비리,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자꾸 쓰는 거야. 써서 뭘 하는 거야? 낙인을 찍히는 거야. 아,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할 때 저렇게 뇌물 얘기 나오는 걸로 보니까 받았겠지. 한명숙 총리 때 우리 봤잖아요. 저렇게 계속 모든 언론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받았겠지. 까보니까 어때? 없었잖아. 계속해서 뭐 몇만 불을 받았다, 몇만 불을 받았다, 나중에 600만 불을 받았다.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줄 알잖아. 저렇게 얘기하면 사실인가 보다. 그걸 노리는 거야. 병무청에 가서 알아봐. 병무청에 가서 알아보고 지금 이명박 병무청에서 박원순 아들 병역을 지금 깎아줬다는 얘기야? 아니 야 이 등신 같은 용역 새끼들아, 야 이 들떨어진 놈들아, 이 등신들아 잘 들어봐. 지금 병무청이 민주당 소속이냐 시민단체 소속이냐 이명박 소속이냐? 이명박 소속이지? 그 이명박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 사장 병무청에서 지금 박원순 아들을 멀쩡한데 그 판정을 저기 바꿔줬다는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이명박 병무청에서? 그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이 등신 새끼들아, 야라 이 등신 새끼들아, 왜 야당하고 여당하고 민주당 출신들하고 한나라당 출신들하고 왜 군 병역 문제가 나온지 알아? 늘 군 병역 문제는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늘 권력자들에게 줄 서가지고 그 집 자식들은 죄 면제해줬어도 민주당 쪽 인사들한테서는 안 봐줘갖고 새끼야 이쪽은 더 병역 문제에 있어서 풀이한 거야. 박원순 아들을 뭐하러 이명박 병무청에서 그 멀쩡한 놈을 병 있다라고 판정을 바꿔주냐? 이 등신 새끼들아. 그 의사가 고소해서 진행 중이래요. 하여간 그러면 결국은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강용석의 그러니까 김윤옥 사돈 강용석 여러분 나는 강용석이가 강용석이가 뭐 믿고 저러나 진짜 내가 몰랐다니까. 사람들이 뭐 이명박 친인척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안 믿었어. 왜냐면 네티즌들이 하는 말 다 믿을 수가 없잖아. 뉴스타파라고 알아요? 뉴스타파에 나오더만 강용석이 김윤옥 사돈이라고. 봤어요? 강용석이 김윤옥 사돈이래. 그러니까 저지랄이야. 저거 왜 저럴까? 제가 뭐 믿고 저렇게 미친 짓을 하지? 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알고 봤더니만 그게 김윤옥 사돈이래. 이거 지금 지는 이명박 믿고 저러는 거야 지금. 미친 거죠. 왜 저러는지 이제 알았어. 이명박이랑 친인척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예. 안녕 태화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왜 저럴까 난 이해를 못했는데 딱 알았어. 아 친인척이구나. 야 그 가문이 그런 거지 뭐. 그 집안이 그런 거야. 그 어떻게 답이 없어 답이. 그 이제 그 무리인 거지 뭐. 이게 도대체 그동안 아니 도대체 하버드까지 갔다 왔다는 변호사가 왜 저렇게 그 집안 그렇게 얽힌 그래서 저러는구나. 3회에 나와요. 뉴스타파 3회에 나와. 네. 오늘 처음 들은 사람. 나도 이거 뉴스타파 보고 알았어. 예. 나 뉴스타파 듣고 알았다니까. 이야. 그 뉴스타파 3회 들어보세요. 정말 고급 정보 나와요. 예.
이제 이해가 됐지. 왜 그러는지. 강용석이 왜 도대체 아무 문제 없는 박원순 아들을 저렇게 물고 들어져갖고 왜 저지랄까를 할까? 김윤옥 사돈. 김윤옥 사돈. 그럼 이준석은 왜? 이명박이랑 박근혜랑 사이가 안 좋잖아. 그래서 그래. 박근혜가 데려왔으니까 눈에 가시겠지. 간단해. 도대체 쟤는 정체가 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딱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모든 일이 딱 계산이 나오더만. 아유, 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강고소는 잊어주세요. 예. 그 강고소는 잊어주세요. 그래서 그래. 예. 박원순 아들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김윤옥 사돈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양배추 김치 주제에 막 수백억 원 들여갖고 지가 식당 차린대잖아. 아유, 그 사돈이라 그래. 이해해. 응, 알았지? 더 이상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 양배추 김치 그 주제에 무슨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식당 차린다고 생쇼를 하고 그 가문이야. 그러니까는 그냥 어쩐지. 그리고 넘어가서 박원순 이야기를 하면 이 양배추 김치 얘기는 알지? 몰라? 또 양배추 김치 얘기 또 하고 넘어가야죠. 예. 아니 그게 아마 2010년 추석이었지? 그지? 아닌가 2011년 추석이었나? 10년 추석이었어. 2010년 추석이었는데 그때 뉴스에 이명박 대통령 국민 지지율 50%. 대통령 지지율 50%라고 9시 뉴스에 막 때린 거야. 언론조사회사 두 군데에서 여론을 조사했는데 이명박 지지도가 50%다 막 이랬어. 근데 이제 망치 부인이 지랄하네. 야, 마트 가봐라. 내가 그때 마트를 갔는데 아줌마들이 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와, 쌍욕을 하는데 이 뻥박이 개새끼 소새끼 막 욕을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저러나. 내가 이제 시장을 잘 안 따라가고 물가를 몰랐어. 이 애호박을 들고 막 욕을 하는 거야. 애호박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더니만 배추 값을 보면서 와, 완전히 이거는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대 하듯이 욕을 하는 거야. 남 일사건이고 뭐요. 배추값 때문에 분노해갖고 그냥 아줌마들이 막 쌍욕을 하는데 어디다 조사한 거냐 이 새끼들아.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욕을 했잖아. 그랬더니만 이제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되기 시작했어. 도대체 누가 지지하는 거냐? 지금 물가 때문에 그래갖고 그 추석의 이슈가 갑자기 물가가 돼. 그러면서 이 배추값이 그때 한 포기에 13,000원 할 때였어. 난리가 났었지. 그러자 이제 그 김윤옥이 이명박한테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어. 영부인이 대통령한테 말하기를 마트에 가봤더니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더라.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내 밥상에는 양배추 김치를 올리시오 했다는 그 보도 자료가 나온 거야. 배추값이 비싸서 분노한 국민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내 밥상에 앞으로 양배추 김치를 올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의 예비역들이 들고 야, 이 새끼야, 네가 아무리 그 군대를 안 갔다 와도 그렇지. 내가 군대에서 몇 박 며칠 무슨 훈련을 하고 와서 배고파 뒤질 상황에서도 내 마지막 자존심 양배추 김치는 안 먹었다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온 게 마리 명뚜아네트. 배추가 비싸면 양배추를 먹으라고쇼?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고기파이를 먹어라. 그래갖고 단두대에 목이 댕강 잘려 죽은 역사가 있어. 그래갖고 그때 내가 단두대 하나 수입해? 이러면서 이제 그때 방송한 거 아니야? 더 웃긴 건 그 다음에 밝혀진 사실. 양배추 값이 배추 값보다 더 비쌌어. 그러니까 결국 김윤옥이가 마트 안 가고 뻥쳤다는 거지. 그 자리에서 지가 마트 갔다 왔으면 양배추 값이 더 비싸요 했을 텐데 그 말이 없던 걸로 봐서 마트 안 가고 갔다가 뻥을 친 거야. 양배추가 그때 배추보다 더 비쌌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수준으로 보도자료 만들어낸 것들이 외국에다가 한국 식당 한다고 300억인가를 들여갖고 생쇼를 하고 1억 원인가를 들여갖고 요리책을 내고 그게 제정신이면 그런 짓 하겠어요? 문제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지? 배추보다 양배추가 더 비쌌어 그때.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막판
그 활용점정은 그거였지. 여론조사회사가 우리는 그런 조사한 적 없는데요. 버킨백님 감사합니다. 추석에 바로 추석 전날 여론조사기관 2개에서 공동으로 조사했는데 지지율 50%다 발표를 했잖아, 청와대에서. 근데 이제 추석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회사가 돌아와가지고 우리 그런 조사한 적 없는데요. 아유, 망신 개망신, 그런 망신이 없었지. 그 집안 사돈이래, 강용석이.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 이제 이해들 하시고, 아까 어디 우리 디용이들 와가지고 저 박원순 아들 얘기해주세요. 됐어? 박원순 아들 얘기하라니까 어떻게 마음에 드나? 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 그 맹구가 하는 말 다 믿으면 맹구지. 그지? 맹구랑 영구랑 둘이 막 싸우는데 거기 막 동조하면 맹구랑 영구 친구 되는 거야. 적당히 사람 말만 들어. 자, 그러면 박원순은 민주통합당에 입당을 할 거냐 말 거냐. 나는 박원순이 입당할 거라고 봐요. 예. 입당은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에요. 지금 박원순이 입당을 하고 싶어도 이번에 민주통합당, 자 여기서 한명숙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결돼서. 한명숙 공천심사위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 혁신과 통합으로 같이 결합되어 왔던 시민단체를 철저히 배제했죠. 이하경을 공천심사위원장이라고 시켜줬더라면 박원순 시장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입당을 했겠어. 그런데 지금 이하경, 김기식 전부 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미끄러지고 지금 이 당내에서 시민사회 세력을 받아주는 시민사회 세력에 대한 그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없잖아. 그죠? 박원순 시장한테 입당하라고 얘기하기 미안한 상황이야.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입당해 준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는 사실 입당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기 어렵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더러 당당히 왜 우리가 도와줬는데 입당 안 하냐 그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입당은 할 거다. 입당은 할 거라고 봐요. 예, 입당은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시민사회 세력에 대한 이번에 이 공천심사위원회 배제한 거, 이런 문제들, 시민사회 세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창구가 막혀버린 거, 이게 이제 이 한명숙 인사의 문제죠. 그거는 사실 우리가 박원순 시장더러 당연히 입당해야지라고 얘기하기엔 참 미안한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입당한다. 근데 그건 모르는 거야. 다음 주에 입당한다. 그런 기사, 그거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언제 입당한다. 이런 기사 대부분 뭐일 거다. 추측성 기사야. 그죠? 그 추측성 기사야. 내가 알고 있기로는요. 박원순 시장이 그냥 이대로 입당 못해요. 뭔데? 이 야권 세력의 통합, 대통합이라는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지금처럼 시민사회 세력이 완전히 배제된 분위기에 야권 통합 분위기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들어올 명분이 없는 거야. 박원순 시장 자체를 지지했던 이 시민사회 세력이 지지할 명분이 없어. 그러니 이 민주통합당 안에서 이 시민사회 세력들에 대한 좀 더 존중하는 분위기, 그들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라고 나는 봐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거의 한 얘기 빼놓고는 다 한 것 같은데 석패율 문제 얘기를 많이 해요. 아까 내가 오전에 확인했을 때 우리 시청자 의견에다가 망치 부인은 왜 뭐래더라? 망치 부인은 반한나라당이 맞냐? 왜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반대하느냐? 누가 그렇게 글을 썼어. 근데 내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죠.
왜 내가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반대하냐? 어? 여보세요? 어. 예. 내가 뭔 얘기한다 그랬지? 독일식 정당 명부제. 망치 부인은 반한나라당이 아니냐? 왜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반대하느냐? 노래 하나 듣고 갑시다. 목 아파. 안치환이 불렀어요. 내 이름은 비정규직. 나는 잘릴 수 있어. 내 이름은 비정규직. 파리 목숨보다 더 한심한 신세. 내 이름은 비정규직. 알바도 아니고 철밥통도 아니고 이 시대의 슬픈 그 이름. 2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그제로 하루아침에 잘려버렸어. 직소리도 못할까 보냐. 사람 대접받고 살렸나. 내 이름은 노동자다. 알바도 아니고 철밥통도 아니고 이 시대의 슬픈 그 이름. 2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그제로 하루아침에 잘려버렸어. 직소리도 못할까 보냐. 사람 대접받고 살렸나. 내 이름은 노동자다. 직소리도 못할까 보냐. 사람 대접받고 살렸나. 내 이름은 노동자다. 이 노래는 안치환이 만든 오늘이 좋다라는 앨범에 나오는 내 이름은 비정규직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박자는 신나는데 그 가사가 그냥 가슴을 너무 찢어놓죠. 하여튼 이 쌍용자동차 21명의 이 21번째 희생자, 이 사망자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막 돌아가는 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이 횡포 속에서 지금 이 우리나라에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장난질을 한 놈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가다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 그게 뭔데? 독일식 정당 명부제 그게 뭔데? 그리고 여기가 독일이야? 여기가 독일이야? 그리고 독일에 한나라당 있어? 독일에 새누리당 있어? 뭐 독일식 정당 명부제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한나라당인지 새누리당인지 일단 잡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 독일이야? 여기 뭐 새누리당이 독일에도 있어? 나 진짜 내가 한나라당하고 새누리당만 사라지고 나면 새누리인지 한나라인지 그것만 어떻게 좀 잡고 나면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아니라 노르웨이식 정당제도라도 내가 받아들여.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괴물당이 있잖아. 그것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뭔 딴 나라 당 얘기라고 지랄들이야 지금. 아우 진짜.
내가 잘못 얘기한 거야? 어? 전 세계 이런 당이 어딨냐?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당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름 바꿔갖고 똑같은 짓 계속하고, 선거 때는 다 해줄 것처럼 지랄하고 다음날 뒤통수 치고, 선거 끝나고 일주일 되면 뭐 박근혜가 공약이 좋아? 지랄들 하네. 야, 이명박이도 대통령 선거 때 5만 지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공약은 공약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박근혜라고 안 그럴 법 있어? 2008년 총선 때 모든 서울시를 뉴타운을 한다고 지랄 연병하다가 선거 끝나니까 일주일 만에 오세훈이가 더 이상의 뉴타운 없다. 그게 새누리당, 한나라당에 하는 짓거리야. 어디다 대고 공약 얘기를 해. 그런 미친 정당이 지금 우리나라의 최다 의석 176석을 차지하고 있어. 뭐? 독일식 정당 명분제? 지랄하고 앉아있다. 야, 독일의 한나라당 같은 괴물 새끼들이 176석 차지하니?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석패율제. 석패율제가 도대체 뭐야? 석패율제가 뭐라고 그렇게 욕지거리들 하는 건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는 뭐 영남은 한나라당, 호남은 민주당, 이렇게 그 지역 정당의 성향이 강하니 그 이 영남이나 호남에서 절대로 그 다른 당이 진입을 못한다. 그러니 영남에서 떨어진 민주당 후보가 그 저기 비례대표에 아깝게 떨어진 비례대표가 아깝게 떨어진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가 될 수 있고, 뭐 호남에서 아깝게 떨어진 한나라당이 비례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자. 그게 석패율 제도라며. 맞아요? 아니야? 얘기해봐봐.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지? 결국 이 얘기는 왜 나왔냐? 뭐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지역정당 구도라는 거죠. 예. 블랙로즈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영남당, 호남당 같이 무식한 정당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꼼수라는 거야. 나는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찬성 안 해. 그 석패율 제도라는 걸 만든 걸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어. 977님 고맙고요. 뭐요?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이야. 우리 국민들이 영남은 무조건 한나라당 찍고 호남은 무조건 민주당 찍은 그 모습에서 부끄럽다는 거야. 그 부끄러운 현실에서 나온 게 석패율 제도이고, 그런 꼼수를 내서 그 꼼수를 합의했겠지. 그 석패율 제도 때문에 왜 그렇게 욕을 하는 건데? 비례대표가 줄어서? 비례대표가 줄어서? 비례대표가 줄면 안 되는 거야? 정당 구도를 깨는 것보다, 지역 정당 구도를 깨는 것보다 비례대표 수 유지가 더 중요한 건가? 난 묻고 싶어요. 이 지역 정당 구도를 깨는 것보다, 그래서 이 지역 감정을 깨는 것보다 비례대표 수 유지가 더 중요한 건가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데요? 응? 비례대표의 숫자가 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비판을 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숫자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지역 정당구도 깨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례대표를 석패율로 안타깝게 떨어지면 비례대표가 준다. 지금 지역 정당 구도 깨는 게 더 급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부산에서 2006년 박근혜 칼침 사건으로 지방선거할 때 노무현을 심판하자 그래갖고 시체가 당선됐어요. 한나라당 시체가. 부산에서 지방선거를 하는데 후보가 목매달고 한 달 전에 죽었는데 그걸 모르고 가족들이 후보 등록을 하고 그 후보 등록한 사람이 당선까지 됐어. 선거운동 한 번도 안 하고 한나라당이라서. 이거 깨야 되는 거 아니야?
한나라당으로 나오면 영남에서 시체가 당선되는 그런 거는 깨야 되잖아. 호남에서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 마크 달고 나오면 민주당 마크 달면 당선이잖아. 그 구도 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나라의 이 망국적 지역정당 구도를 나는 깨야 된다고 봐. 물론 석패율 제도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만한 최상의 정책은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석패율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아마도 경상도에서 민주당으로 맨날 출마했다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호남에서는 절대 한나라당이 당선된 예가 없으니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당선된 적 있지만 호남에서는 한나라당이 한 번도 당선 안 됐지 않냐, 서로 맹비난질을 하면서 각자 지역에서 석패율 제도를 한번 도입해보자라고 얘기한 그런 찌질한 정치인들이 만들었겠지. 근데 나는 그 문제가 민주통합당 전체를 비판할 만한 그런 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 그 석패율 제도가 최선의 정책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민주통합당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쌍욕 먹을 문제는 난 아니라고 봐. 내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석패율 제도가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걸 합의해줬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내가 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데요?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석패율 제도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안 된다고 지랄연병을 하냐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문제야? 어?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석패율 제도, 독일식 정당 명부제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통합진보당이야. 그지? 통합진보당에서 석패율 제도와 그 다음에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거절하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안 된다. 민주통합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꼭 필요하다. 아니 도대체 통합진보당이 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통합진보당이라는 당이 왜 꼭 따로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온 국민이 당신네 당의 독자적 정당의 정체성을 위해서 왜 민주통합당 지금 후보 등록하고 예비 후보 지역마다 수십 명씩 뛰고 있는데 출마를 포기하라고 왜 그러는 건데, 왜 민주통합당 후보들더러 통합진보당을 위해서 10%인지 5%인지 출마하지 마라. 근거가 뭐야? 독일은 그렇게 해? 독일식 정당 명분제 얘기하니까 한번 물어보자. 야, 독일은 그렇게 하니? 합칠 때 합쳤으면 됐잖아. 왜 따로 간다고 기어이 고집을 피우면서 민주당하고는 죽어도 같이 못 간다고 지랄 연병하면서 자기네 몇십만? 60만 당원의 배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자기네 정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서 같이 못 간다며. 공정하게 경쟁을 해 그럼. 무슨 지역구를 출마를 포기하란 말이 나와. 내 말이 틀렸어요? 아니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도대체 우리가 왜 통합진보당의 당을 유지해야 되는데, 국민이 왜 통합진보당을 유지해야 되냐고. 뭐 때문에? 왜 통합진보당을 20석을 통합진보당 20석을 왜 양보를 해줘야 되냐고. 이유가 뭔데? 그렇게 당을 여러 개로 쪼개서 당을 또 만든다며. 지금 이 씨발놈들이 뻑하면 당을 만들어. 결론은 뭔데? 한나라당 33%는 절대로 깨지지 않고 나머지 70%만 쪼개면 된다? 내가 지난번에 무슨 야권 통합을 위한 토론을 하자 그래갖고 내가 나갔어, 지역에서. 거기 모당 토론자로 나온 여자가 하는 말이,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민주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나간다.
그런 애들이 왜 정치를 하니? 너네들 왜 정치하니? 어?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민주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마한다. 너네가 왜 정치를 해야 되냐고. 이 나라에 너네가 왜 필요하냐고. 한나라당이 당선돼도 두려워하지 말자는 너네가 왜 정치를 하냔 말이야. 어? 누굴 위해서? 한나라당을 위해서? 민주당 떨어뜨리려고? 그래놓고 지역에서 노이즈 마케팅을 해? 이것들이 진짜 분명히 내 귀로 들은 얘기야. 지네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지금 각 지역마다요, 그 노이즈 마케팅을 해대고 있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받아주면 그걸로 클려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남들이 듣지도 않는 언론, 듣지도 않는 게시판에다가 떠들어가지고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그걸로 한마디로 나한테 좀 내가 언급해서 나한테 욕이라도 먹으면 뜰까 싶어가지고 나한테 자꾸 와가지고 한마디 해달라는데 내가 이거 방송 6년 차야. 아프리카 방송 6년이라고 6년. 그 걔도 3년 동안 서당에서 있으면 풍어를 읊는데 내가 여기서 6년째라고 6년째. 이 걔로 따지면 내가 신선이야 신선. 니네가 여기 와가지고 무슨 누구누구가 뭐라고 얘기했대요.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하면 왜 뜰라고? 그걸로 한번 어떻게 좀 떠보려고? 망치 부인한테 까여가지고 어떻게 좀 인기 좀 올라가 보려는 뭐 그런 거야? 내 총선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까줄게. 총선 전에 내가 언급해주면 너무 띄워주는 것 같아서 총선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까줄게. 증인들 녹음까지 해가지고 내가 다 까줄게. 됐어? 총선 때까지 입 다물어. 노이즈 마케팅이야, 노이즈 마케팅. 그거 어떻게 나한테 한번 까이면 뜬다. 아, 지랄들. 예. 내가 여기서 6년 차야, 6년 차. 그 아나운서가 아침에 그 첫마디 하는 거 받고 오늘 뭔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게 감이 온다니까. 고성국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새끼들이 뭐 노리는구나. 다음 수가 보여. 어디서 이런. 자, 그러면 어차피 4%짜리 당이니까 무시하자. 3% 정당이니까 무시하자. 나는요. 이 통합진보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말 수를 잘못 썼다고 봐. 얘네들은 모른 거야. 뭘 몰랐냐. 국민들이 야권 통합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높은지 통합진보당은 몰랐어. 랜스군님 감사하고요. 내가 볼 때 통합진보당은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중통합을 하면서 이렇게 민주통합당에 대한 인기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 못한 거야. 그지? 그리고 야권 통합보다 연대로 가야 된다. 자기네들끼리 트위터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자기네가 대세인 줄 알았지? 한명숙 트위터 언팔하기. 나는요, 막 걔네들이 뭐 하루아침에 몇십 프로가 빠졌다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 언팔하기로 해갖고 빠진 게 10,000명도 안 된다며. 트위터 언팔하기로 해갖고 빠진 게 10,000명이 안 된대. 실제로 트위터, 뭐 트윗봇들 빼고 뭐 대대적인 언팔을 한 줄 알았더니 언팔 빠진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트윗봇을 시켜가지고 막 바짝 올렸다가 뺀 거 그거 가지고 몇십 프로가 줄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정당 지지도가 그런데 그렇게 언팔하자 그래갖고 몇십 프로가 아니 20%가 언팔을 했으면 정당 지지율도 20% 나와야지. 어디서 이런 얕은 수를 쓰면서 한명숙 언팔하기를 해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많다라는 뭐 여론을 조작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런 짓 하면 안 돼. 정직하게 가자고. 정직하게. 나는
이번에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이 이만큼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지 몰랐고, 그래서 얘네들이 나는 기회를 놓쳤다고 봐. 실기했다. 그 작년에 이인영이 통합하자 같은 무리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들은 척도 안 했잖아. 통합은 말도 안 된다. 그때부터 독일식 정당 명부제 얘기하면서 연대는 해도 통합은 안 한다. 왜 버티냐고. 얘네들이 놓친 건 뭐냐면요, 대중의 흐름을 모른 거야. 국민들이 이렇게 통합정당에 대한 의지가 높은 줄 몰랐던 거야. 솔직히 나는요, 이번에 80만 명이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걸 보면서 많이 놀랬어요. 나는 이게 정말 한나라당에서 조직적으로 가입했나? 어떻게 80만 명이 정당 대표를 뽑는데 참여하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얻은 결론은 뭐냐? 그만큼 국민들의 통합에 대한, 야권 통합에 대한 의지가 높구나. 우리 국민들이요, 2008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진보라는 사람들은, 내가 진보하고 얘기해봐서 알아. 2008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진보라는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다니까? 얘네들은 2008년까지도 선거 때 내가 물어봤어. 그쪽에다가 왜 출마를 한 거냐? 어차피 떨어질 건데 왜 출마한 거냐? 그때 이제 김근태 떨어질 때지. 우리는 당선되기 위해서 출마한 게 아니래. 자신의 정당의 정책과 정강을 홍보하기 위해서 선거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출마했대. 씨발. 그래갖고 2300표 가져가는 바람에 김근태 898표로 떨어뜨리고, 도대체 자기네 정강 홍보가 왜 중요한데? 왜 그것 때문에 신지호가 당선됐어야 됐는데? 나한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우리 국민이 지난 4년 동안에 당한 걸 뭐라고 설명할 건데? 우리 국민이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 아무나 찍었어. 언제까지? 2010년 노회찬이 13만 표, 한명숙이 13,000표로 떨어질 때, 만표 차이로 떨어질 때 노회찬 13만 표 나올 때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몰랐어. 이거 여기서 내가 내 자랑 한번 할게. 2008년에는요, 선거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 혹시 여기 우리 2008년 내 방송 봤던 사람들 한번 증언 좀 해줘봐. 그때 내가 100만 안티-MB하고 붙었어. 이명박 탄핵한다 카페하고 붙었고 쌈박질하면서 내가, 너네는 등신이다 바보다, 내가 막말합니다. 야, 국회의원 3분의 1을 한나라당 뽑아놓고 이명박을 니네가 무슨 수로 탄핵을 해? 국민 100만 명이 서명하면 탄핵시켜준다는 법 있어? 그러면서 내가 쌍욕을 했어요. 왜 선거라는 훌륭한 공간을 걔한테 죽 써서 개 주듯이 뿌려버리고 나서 무슨 데모로 정권을 바꾸냐? 그러면서 내가 왜 선거가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그때 나한테 민주당 구의원 마누라년, 따라지년, 민주당 빠순이년 욕하는 거 봤던 사람. 내가 2008년에 왜 선거는 민주주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요, 가장 좋은 방패인데 왜 그걸 함부로 낭비한 다음에 왜 데모에서 바꾸자 그러냐? 그래가지고 나 그때 안티-MB 100만 명한테 까였잖아. 보신 분 있잖아요 지금. 예. 그때 다 봤어. 그때까지만 해도 소위 우리나라의 자칭 진보라는 애들이 선거가 시위보다 중요한 걸 몰랐어. 그러다가 내가 2008년에 선거의 중요성을 얘기하자 거기서 다수가 내 말이 맞다라 그랬어요. 나의 말이 맞다. 다수가 동의해버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2009년에는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막 중요하다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만 2009년에 무슨 선거에 참여하는 커피 파티 이런 걸 찾아왔어. 내가 후보 단일화가 중요하다. 막 시민단체에서 날 불러다 막 토론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시민단체들도 정계에 진출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야.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참 철없는 소리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개나 소나 출마해서 되는 게 아니다. 선거 후보는 단일화돼야 된다. 1대1 싸움으로 가야 가장 나쁜 놈을 무찌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또 내가 쌍욕 먹었잖아.
이 민주당 빠순이년 지난편 선거를 위해서 후보 단일화하라고 그런다. 민주당에게 유리한 얘기한다. 그때 나 쌍욕 먹는 거 보신 분? 그때 나 쌍욕 먹는 거 보신 분? 2009년에 후보 단일화 얘기했다가 내가 그때 그 진보한테 또 소위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한테 민주당만 유리한 얘기라고 개쌍욕을 먹었어요. 봤지? 난 욕 먹을수록 강해지잖아. 약간 변태인가 봐? 약간 내한테 내가 그래서 쌍욕 먹으면서도 후보 단일화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2010년에 지방선거 딱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노회찬을 위한 변명을 해달래. 한명숙이 10,000표 차이로 떨어졌는데 노회찬 13만 표가 나왔어. 노회찬이 너무 욕을 먹으니까 노회찬을 위한 변명을 해달래.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지, 처음으로. 야, 노회찬이 왜 따로 출마했냐? 뭘 위해서 출마했냐? 그러면서 내가 2010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게 뭐예요? 야권 통합하라. 닥치고 합쳐. 니네 왜 따로 가냐? 누구 좋으라고 따로 가냐? 독일식 정당 명부제 그때도 나왔어. 아니, 그건 그 다음에 무슨 2011년인가 나온 얘기고, 2010년에 다들 막 욕을 했지만, 내가 그때 야권 통합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 아니야? 당 하나로 가자. 왜 매번 세 마리만 지지하는 정당 때문에 7명이 고생해야 되냐? 세 마리 바보들이 지지한 정당 때문에 7사람이 왜 쪼개져갖고 매번 정권을 잃고 고통을 당해야 되냐? 당 하나로 가자. 맨 처음에 내가 얘기할 때 씹더만. 그지? 내가 그러면서 그때 8월 1일부터 민주당을 왜 개혁해야 되는가 방송 일주일 동안 하는데 우리는 민주당 개혁에 관심 없거든요? 다 기억한다. 너네. 우리는 민주당 개혁에 관심 없거든요? 우리는 야권 연대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랄들 하더니.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합쳐라. 왜 따로 가냐 얘기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야권 닥치고 합쳐 할 때 들을 척도 안 하고 통합 반대 연대 찬성 지랄 예언병하다가 지금 봐라. 내가 뭘 했어?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로 합쳐야 된다고. 내가 2010년 6월 3일부터 11년 1년 내내 외치고 작년 12월까지 계속 외쳤지. 내가 2년 불러다가 여기서 12월 초에 방송하면서 야권 이거 통합해야 된다. 그 야권 통합하는 이 정당에 진보 정당들도 합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냐? 열려 있다. 안 왔잖아. 그 방송 보신 분. 2년 불러다 놓고 이거 야권 진보 정당들도 합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냐? 대화의 창구도 있고 열려 있다. 거절한 거 아니야. 다 보셨죠? 그때 너네 뭐라 그랬어? 민주당하고 죽어도 같이 못 간다며. 민주당하고도 죽어도 같이 못 간다고 민주통합당 만들어지거나 말거나 지랄 연병 하더니만 어쩔 거야 이제? 자, 여러분, 나는요 우리나라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그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제까지 진보적인 이슈들을 만들어 왔던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민주노동당 출신들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정희,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당신들이 통합 진보당으로 따로 나가서는 내가 2010년, 11년 내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년 반 동안 내내 내가 뭐라 그랬어? 나는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 대답해봐. 이정희,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신들 따로 가면 안 된다. 민주당과 합쳐야 된다. 한 번이라도 보신 분. 1년 반 동안 내가 그 얘기 수백 번 했는데 한 번이라도 보신 분. 나는 이정희도 심상정도 노회찬도 유시민도 아깝다.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다. 당신들 따로 가서는 국회의원 안 되니 민주당과 합쳐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
봤지? 국민이 내가 볼 때 항상 우리 진보 정당들은요. 이 진보 정당들은 대중을 이해를 못해. 대중의 흐름을 몰라. 이건 어떻게 보면 지식인의 한계야. 소위 진보 정당 지지자들은 진보 정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지식인들이야. 지식인 계층. 이 사람들은 대중의 정서를 잘 몰라. 민주당 안에서도 소위 지식인들이 있었어. 이 민주당 안에 있던 지식인들이 누구를 몰랐느냐? 노무현을 몰랐어. 노무현을 지지하는 대중의 정서도 몰랐어. 노무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들의 정서를 못 읽었어. 그래서 결국 노무현한테 진 거야. 민주당 안에 있었던, 민주당에서 노무현과 경쟁을 해서 대선 후보에 나왔다가 진 사람들은 노무현이 갖고 있는 그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코드를 몰랐어. 대중을 모른 거야. 그래서 제가 누구예요? 노무현한테 졌던 거야. 지금 진보 정당은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민주통합당 안에 그 지랄 생추한 미친놈들이 있었잖아. 난닝구하고 짝귀하고 와갖고 지랄 연병을 하고 막 독자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지랄 연병들 하면서 이 정도로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줬으니 민주통합당은 박살 나겠구나 했지. 아니야. 옛날에는 그런 뉴스가 막 보도가 되면 사람들이 민주당 정말 싫어라고 했지만 이제는 누가 있어? 망치 부인이 있잖아. 망치 부인이 그 영상 되돌이해서 보여주면서 몇 명인지 세보자. 그 8명. 그 다음에 신문에 나왔잖아. 항상 오면 당망치는 8명. 이제는 그게 옛날에는 고급 깔때기였어요. 깔때기 아니야! 고급 자기 PR? 이렇게 들어오실 줄은 몰랐어? 옛날에는 망치 부인이 없으니 그런 영상 나가면 싸잡아 민주당이 욕먹었지. 그러나 이제 망치 부인이 동영상 분석해서 몇 명인지 봐라. 아까 그놈이지? 얘 아까 그놈이지? 보여줬잖아. 결국 민주당 안에서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 깽판지 새끼들, 여러분 그 바로 전주에 2011년 12월 11일로부터 일주일 전만 해도요. 박지원 대세론이었어요. 박지원 대세론에 독자 전대파가 우세하다 그랬어. 까보니까 어때? 달랐죠? 그리고 걔네들이 여론조작해갖고 이 난닝구하고 짝귀를 시켜가지고 사진 막 찍어서 그걸로 언론 플레이 하려는데 오늘 밤 뉴스 이렇게 나올 거다. 망치부인 예언했더니 그대로 뉴스 나왔어. 국민들이 망치부인 방송 안 봐. 근데 망치부인 방송을 본 사람들이 보고 느끼면 전달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당만이야. 우리 방 시청자들이 일당만이라고. 한 명이 보면 이게 10,000명한테 전달이 돼. 이유는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는데 우리 방 시청자가 몇 명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간 내용이 전파되는 속도가 무서워. 이게 옛날에는 한두 달 걸렸다라면 이제 일주일, 이제 뭐예요? 작년부터는 한 2, 3일? 어쨌든 하루 안에 반응이 와. 우리 이 시청자들의 힘이야. 망치 부인은 잘 모르고 떠드는데 그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해해가지고 전파를 그렇게 무섭게 하는 거야. 그러니 민주통합당이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정도의 지지율 받을 줄 몰랐잖아요. 그죠? 민주통합당은 대세가 됐어. 문제는 뭐냐? 그러면 민주통합당은 선이고 옳으냐? 아니요. 나는 조국 교수와 강금실 전 장관의 비판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조국 교수가 얘기한 대로 지금 민주통합당이 너무 교만해. 지금 민주통합당 지도부 중에서도 특히 지금의 현재 의원 배지 달고 있는 새끼들이 너무 교만해. 걔네들이 다시 배지를 달기 위해서 오만 짓거리를 다 해. 그게 문제야. 강금실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지난 이 조용한 헌법재판관 통과 못 시킨 거 민주당 너무 무능해. 민주통합당 현재 의원들 너무 무능해. 김진표와 그 딸아지들 전부 잘라야 돼. 과제가 많아. 민주통합당은 과제가 많은 당이야. 그러나 그 과제가 많다는 얘기는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야. 나는 지금 민주통합당을
버려야 된다. 민주통합당은 안 된다. 민주통합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당을 찍어야 된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을 비판하면서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면서 달려가야지 민주통합당으로 안 된다는 얘기에 난 동의할 수 없어요. 자, 나는 그러면 라즈리씨님 고맙고요. 그러면 통합진보당은 버리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정치는 어차피 선택입니다. 한시적인 선택을 하세요. 지금 우리는 새누리, 한나라, 신한국당, 민자당, 민정당, 저 공화당, 자유당, 저 뿌리를 없애는 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예요. 그걸 없애고 나서 독일식 명부제라든지 영국식 명부제라든지 아프리카 명부제라든지 마음대로 해. 지금은 우리가 없애야 될 절대 악이 있어. 그러니 지금 당신들이 민주통합당과 함께 나와서 함께 경선해서 이 안에서 이 정당 안에서 경쟁하고 여기에서 정권을 차지하는 걸 비난할 사람이 없다고 봐. 그리고 그렇게 비난한 사람 몇 명인지 대. 지금 통합진보당이 반드시 당을 따로 가야 된다. 통합당하고 절대로 같이 못 가니까 반드시 따로 나가서 따로 출마하라고 얘기해서 몇 명인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나는 이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주통합당의 각 지역별로 후보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일부 지역에서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거 제보를 받았는데 미관스를 판다더만 정봉주가 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정봉주가 지지하는 누구 이렇게 미관스에서 홍보하는 놈들이 나타났대. 그래갖고 그 지역의 예비 후보들이 정봉주한테 확인을 한 거야. 아니래. 모르는 사람이래. 모르는 사람인데 미관스 안에서 정봉주가 지지하는 후보 이러면서 막 운영진들이 띄워준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심각해.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보고 싶지만 도망도 가봤죠. 예. 속초로도 도망가보고 창원으로도 가보고 안 됩디다. 그래 내가 돌아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잠실 자유인님 고맙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서 앉았는데 더럽고 치사하고 미친놈들이 판을 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옳은 길을 찾아가야 돼요. 지금 각 지역별로 이 그 민주통합당 출마자들이 7, 8명씩이야. 보통 7, 8명이야. 표 다 갈라져. 그러니 이 7, 8명 민주통합당 후보들하고 통합진보당이 같이 들어와서 이 야권 후보, 야권 통합 단일 후보 경선을 한다면, 원작 경선을 한다면 그렇게 통합진보당에 불리하지 않아. 우리 동네처럼 완전히 한 사람밖에 없는 지역이라면 안 하는 게 낫지. 해봤자 안 될 거니까. 후보가 하나인 지역은 출마해봤자 안 돼. 그러나 후보가 여러 명인 지역은요. 절대 통합진보당에게 불리하지 않아요. 민주통합당 후보가 7, 8명으로 쪼개져 있다라면 통합진보당 후보 하나가 나온다라면요. 절대 불리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봐요. 예, 비키 365님 감사합니다. 자, 망치 부인의 말에 공감하시는 분. 오늘 망치 부인 방송에 그 방송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 제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526명 방이고, 여기는 몇 명 방이지?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171명. 아직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으면 자꾸 봐. 반복해서 봐. 예. 근데 여기 지금 이쪽에 526명 방은 전부 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이에요?
전부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이야? 아니지? 와. 여러분, 그 망치부인 국회의원 하라는 사람이 진짜 많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오프라인 속에서도 나를 국회로 보내야 된다. 내가 국회의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이 방송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예. 나 같은 사람이요? 국회의원 해서 나가가지고 쓸데없이 시간 붙들려 있는 것보다 여기서 국회의원들한테 감나라 대추나라 비판하는 거, 지적질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 국회의원 돼갖고 월급 1,000만 원 받으면 뭐해? 비행기 탈 때 VIP 대접 받으면 뭐하냐고. 국민 세금으로 해외여행 가는 거 나 하나도 가고 싶지 않아. 해외는 화장실이 더럽대. 해외여행도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뭐 비행기 타고 VIP실, 나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눈꼽만큼도 없어. 나는 여기서 방송하는 게 나는 국회의원 100명 하는 일보다 난 중요한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말이 맞지? 그 망치 부인이 방송하는 게 국회의원 100명 하는 일보다 큰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볼 때 민주당 의원 지금 76명보다 내가 더 큰일 하고 있다고 봐. 그러니 나더러 국회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그거 나 같은 인재를 죽이는 길이야. 나 같은 인재는 여기서 그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뽑아놨는데 제대로 못하면 이런 시골놈들을 만나. 이 시골 연놈들아 이리 좀 와봐. 그런 걸 누가 해줘야 얘네들이 국민 눈치를 봐. 그지? 나는 국민 마님이야. 국민 마님 장기 집권? 장기 집권 국민 마님이 내 꿈이니까 뭐 국회로 가라 이런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요. 예. 뭐 하려고 그 짓을 해? 여의도가 얼마나 먼 줄 알아? 봄에 황사 불지, 여름에 존나 덥지, 겨울엔 엄청 춥지. 거기다 건물에 독이 껴가지고 하도 나쁜 놈들이 많이 왔다 간 데라서 국회의사당 공기가 나빠. 내가 그때 2007년에 내가 8일 동안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 있어봤는데 있을 곳이 못 돼. 내가 특히 저기가 그 기운을 타요. 지역의 기운을 타는데 건물에 독이 끼어가지고 아프더라니까. 진짜야. 예. 자, 그니까 나더러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망치부인은 언제까지나 정치인의 무엇이 돼야 된다? 감시자. 솔직히 얘기해서요. 내가 지난번에 방송을 접었던 것도 우리 국민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어.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뭐 트위터에서 계속해서 헛소리하는 허위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애들을 보면서 내가 저것들이랑 또 싸우면서 방송을 하느니 접겠다. 그러면서 내가 방송을 접었는데 그때 딱 들려온 이야기. 해를 품은 달인가 드라마에 보면 그 세자빈이 한 얘기가 나와. 그 논어에 나온 얘기래요. 그러니까 군자는 하늘을 탓하지 않고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고 그 얘기가 나와.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나에게 밭은 결국 대중이다. 내가 대중한테 실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거절하는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그래서 왔어요. 사실 내 말 안 듣는 사람들, 그 국민들이 내 말 안 들으니 그 얘기를 안 할게. 그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책에 보면 아주 짧은 장인데요. 3장인가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의 한 구절이에요. 어떤 이제 그 선지자 요나한테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라는 아주 환락의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선지자가 딱 보니까 니느웨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타락한 도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리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인간 중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성적인 부분이 발달되어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막 그 온갖 그 사치와 향락과 막 이 술 먹고 막 혼숙하고 막 사람을 막 경기장에 죽이고 막 이런 걸 막 즐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하나님을 그 생각해서 회개하라라는 말을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제 이 요나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란 성으로 가라 그랬는데 도망을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다가 배가 뒤집어져요. 그래갖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갖고 그 며칠을 짓어. 그러다 고래가 이제 그 고래 뱃속에서 막 이제 그 반성을 하다가 갑자기 고래가 토해가지고 나와 보니까 거기가 니느웨야. 아, 이게 하나님이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니느웨라는 그 성읍에 와서 그 성이 커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말을 전하려면 3일을 말을 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작은 목소리로 회개해라, 안 그럼 망한다. 회개해라, 안 그럼 망한다. 이제 하루 동안만 대충 얘기한 다음에 딱 고개 언덕 위로 올라간 거야. 아크로폴리스 뭐 이런 데겠지? 딱 고개에 올라가갖고 이제 박넝쿨 밑에 딱 앉아갖고 저 새끼들 망하는 걸 봐야지. 망하는 걸 봐야지. 그래서 이제 지키고 있는 거야. 3일 동안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박넝쿨 밑에서 햇빛을 가리니까 시원했을 거 아니야. 최고의 구경거리라면 신나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박넝쿨이 오그라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 니느웨가 하나님한테 막 왜 박넝쿨 이거를 왜 그 타버리게 하냐고 이제 막 속을 상하니까 이 박넝쿨이 이거 타버리는 바람에 아유 뜨거워라 막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 박넝쿨 네가 키웠냐? 네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고 그냥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에 네가 그 밑에 덕 좀 보다가 이거 말라버리니까 너 속상하지. 저 니느웨에 저 많은 백성들이 네 말 안 들어도 쟤네들이 저렇게 다 망해서 죽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그렇게 얘기해갖고 니느웨가 그게 끝이에요. 예, 누니오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요나가 그 뒤에 다른 변명이 안 나와. 그걸 그 장면으로 끝이야. 근데 내가 막 도망 다니면서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생을 더 해야 돼. 내가 누구누구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내가 얘기할 때 그대로 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그래, 거봐. 내가 그런다 그랬지? 거봐, 아이, 센통! 그러고 앉아있는데 딱 요나서가 생각이 나더라 이거지. 내 말 안 들었으니 망하지. 이제 곧 망해. 그래, 바로 이거야. 하나님께서 백성을 탓하지 마라.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선교하는 자는 귀를 탓하지 않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래서 내가 돌아온 거야. 그래서 내가 돌아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나의 그 방송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한명숙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게 쉬운 얘기인 줄 알아요? 쉬운 얘기인 줄 알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경쟁하다가 패배했을 때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복수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패배했을 때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늘 악의 고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가카하지마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망치 부인은 패배는 패배다. 깨끗이 인정해. 신나님도 고맙고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던 것도 우리 국민의 선택이었고 거기 깨끗이 인정해야 되는 거야. 또 고맙고요, 신나님.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패배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이겼지만 그 이긴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생각했던 지도자만큼 못할지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신나님 고마워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올바른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당 지지자 여러분이 보실 때 민주통합당이 부족해 보여도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보다 더 밉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반성해 보세요. 그거는 진보적 가치가 아니야. 진보적 철학도 아니고. 신나님, 진혜님, 누니오나님 감사합니다.
왜 지금 정당이 따로 있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독일식 정당 명부제 좋죠. 석패율 제도 같은 거 부끄러워서 빨리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부끄럽게도 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정당, 민자당, 공화당, 자유당 그 친일 뿌리가 지금까지 실권을 잡고 있어요. 없애야 되잖아요. 지금은 비상시국이야. 내가 옛날에 국공합작이란 얘기를 했어요. 절대악을 무찌르기 위해서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했듯이 지금은 모든 세력이 합쳐서 가장 나쁜 놈을 무찌를 때야. 가장 나쁜 놈을 무찌르고 그 다음부터 우리 다양하게 정말로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토론합시다. 보다 더 진보적으로. 내가 그 시대가 오면 저 나쁜 놈들을 무찌르면 나는 그 다음 더 진보적인 정당으로 옮길 거예요. 현실 가능한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그때는 내가 당을 옮길지도 몰라요. 지금은 내가 선택한 이 정당을 통해서만 이걸 들고 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들고 싸웁니다. 그래서 저 나쁜 놈들을 무찌르고 난 다음엔 혹시 알아요? 내가 이정희 씨랑 같은 정당에 있을지? 그때까지는 우리는 지금 비상시국이다. 이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무찔러야 될 대상은 한나라당이다. 새누리당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쳐야 된다. 몸과 마음을 합쳐야 된다. 우리 편끼리 싸우기보다 볼프리님 감사드리고요.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이정희, 강기갑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되려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힘이 없이는 당선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인재들이 밖에서 썩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건 좋은 세상 아니에요? 국회 밖에서 데모하는 것과 국회 안에서 한 사람의 의석으로서 표를 표시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효과적입니까?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세요. 저의 요구가 너무 민주통합당 중심적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국민의 요구입니다. 당신들도 몰랐잖아요. 민주통합당을 이렇게 국민들이 민주통합당 밀어줄 줄 몰랐잖아. 나도 몰랐어. 이만큼 국민들이 더 이상은 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새누리당과 이명박 체제에서 못 살겠다. 그게 그 마음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때때로 저는요. 물론 나쁜 놈이지만 부당거래에서 황정민이 자기 그 형사 같이 반원들이 몽땅 검찰에 붙들려 가고 자기 여동생 가족들이 몽땅 잡혀가니까 못돼 처먹은 검사 앞에서 옷을 벗어요. 옷을 발가벗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굽힙니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고개를 숙여서 자기 부하들과 가족을 구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일까요? 나는 비겁하기보다 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 선택은. 그의 그 전에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그 장면. 무엇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길인가? 무엇이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인가?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어. 수백 년 전통과 뿌리를 가진 토리당 휘그당도 아니고. 사람 사는 중마님, 눈이오나님 감사합니다. 굽힐 때 굽히고 실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을 합칠 때예요. 또 민주통합당에 나는 이렇게 봐. 마지막 한 문제,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 한명숙 총리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내부에서 남자 후보들이 2대 동문회 하냐, 2대 동문회 하냐, 지금 출마, 내 신낙균이라는 사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민주당 인사들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여자 후보로 자기가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 모양이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한명숙을 비난을 하더라고. 그 여자한테 공천을 줬다고.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태풍님 감사합니다. 차태훈님 감사하고요. 지금 누구도 공천 결정 안 났어요. 그죠? 아무도 공천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어요. 지금 뭐 각 지역의 예비 후보로 35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뭐 39명? 그 여자들 누가 다 뽑아준대? 그 여자들이 전부 다 된다는 누가 보장을 해? 난 그거 아니라고 봐. 그 지금 자기가 예비 경선에 나와서 움직이는 건 자기 본인의 뜻이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나와서 하는 거고 능력이 있는 자를 선택하는 건 국민의 시선이죠. 국민의 선택이죠. 지금 공천 결정 안 났어요. 신낙균이라는 여자에 대한 공천 결정은 안 난 걸로 알아요. 예. 그리고 여성 공천 15%도요. 뭐 한명숙 총리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게 당에서 그 당 안 밖에서 계속 얘기되어 왔던 것이 결론적으로 나온 거야. 근데 얘네들이 한명숙이 2대 동문회 한다라고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한 거야.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에 인재근 같은 사람은 인재근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2대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2대 나왔기 때문에 한명숙 총리한테 뭐 공천 받았나 확정 받았나 아니거든요. 또 2대 나왔기 때문에 공천 받았나 아니거든요. 왜 우리 지금 이번에 물론 2대 출신들이 많아. 여자 후보들 중에.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의 1970년대에 1960년대 70년대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소위 여성 지식인들이 주도했어요. 운동을. 그 가장 주도했던 여성 지식인들이 2대 출신이 많았어요. 남자들은 서울대 출신 운동권이 많았고 여자들은 2대 출신 운동권들이 많았어. 그때 연고대 출신보다가 연고대 출신들이 운동권으로 성장한 건 80년대고 주로 서울대하고 2대 주축으로 해서 60년대 70년대 사회 재야 운동을 했던 거야. 그래서 2대 출신들이 많아. 서울대 출신들이 많고. 그런데 내가 2004년에 김근태 서울대라고 욕하는 걸 보면서 뭐 이런 지랄 발광을 다 봤나 그랬다니까. 파란별님 감사합니다. 서울대 출신 2대 출신들이 많은 이유는 그들 중에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지 2대라서 공천 주고 서울대라서 공천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한나라당은 고대면 이명박은 고대 출신이고 영남 출신이면 우선권을 줬겠지. 그러니 그걸 갖고 악의적으로 왜곡하지 말어. 그리고 무엇보다 공천 최종 결정권은 주민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성 의원이 전체적으로 15% 정도가 돼야 된다는 뜻이지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뛰고 있는 사람 전체한테 공천 준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봐도 지금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39명을 다 준다? 웃기는 짓이지.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던 사람이 나온다라면 나 반대합니다. 또 한 사람 반대예요. 내가 아주 내가 골 때리는 뉴스를 봤어. 봤어요 이거? 노무현 죽어라 글 쓴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구설수. 대전 유일한 여성 후보로 대전 서구 울에서 공천을 신청한 정동영 지지카페 운영자인데요. 이 기사가 사실인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근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노무현은 스스로 죽어라. 2009년 이게 2009년 4월 14일에 이 글을 민주당 게시판에 쓰고 이거를 2009년 이게 2009년 4월 14일에 이 글을 썼던 여자야. 그러면서 지금 쓴 내용이 뭐 이 대전 지역의 유일한 여성 후보인데 민주통합 지난 2007년에 대통합 민주신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동영 후보의 대전 사이버 청년 특별위원장을 맡았고 11일에는 나는 정동영이다라는 책을 출간해 대전 연정
국악문화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도 열었던 인물이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정동영 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하는 물론 특강까지 할 만큼 이 서 예비 후보는 정 의원과 가까운 사이다. 문제는 서 예비 후보가 2009년 4월 14일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기 한 달 전이죠. 민주당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컬리진이라는 아이디로 노무현은 스스로 죽어라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 이때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기 한 달 전이다. 그는 다시 그해 7월 이 글을 자신이 카페지기로 있는 정동영과 신민주시대 다음 카페에 옮겨놓았고 민주당 게시판에선 삭제되었다. 그는 이 글에서 노무현이 죽어야 산다. 박연차 사건의 주인공은 노무현이다. 노무현 때문에 부인과 자식 그리고 형님 조카 노 패밀리가 죽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이 대통령직 수행을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주변이 죽지 않는다. 노무현이 모두를 죽이고 있는 것이라며 노무현은 스스로 죽어라. 이 모든 사건은 나 노무현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라고 독서를 퍼부었다. 그는 또 노무현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잘못을 몰랐다며 책임전가였기 때문에 노무현의 죄가 실체를 뛰어넘어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다며 국가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노무현은 다 내 책임이다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믿었던 도끼에 발등찍혔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분노를 넘어 증오에 이르고 있다며 덕분에 수많은 민주세력과 민주당이 죽고 있다. 민주세력과 민주당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씻지 못할 치명타를 입혔고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대죄를 지은 것이다고 노 전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그는 자신이 지지한 정동영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과 정동영의 불편한 관계는 삼척동자도 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전 대통령 후보를 노골적으로 배척한 것은 노무현의 사주라고 생각한다면서 퇴임 후 정치에 손을 떼겠다던 노무현을 이제 믿을 사람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끝으로 노무현은 스스로 죽음으로써 가족과 친노 정치인 그리고 도와주었던 기업인, 미래가 암담한 민주당을 살려내야 한다며 아울러 친노 정치인들은 민주당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서 예비 후보의 과거 글에 대해 대전 지역 민주통합당 당원들은 아무리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내용이 과했다며 공직 후보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화를 거절하고 있다. 나는 여성 후보가 국회에 15% 진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부끄러워요. 그걸 당에 공약으로 내세운 게 부끄러워요.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거라서 더 부끄러워요. 여성 국회의원이 적어도 우리나라 국회에 20, 30%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여자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여자가 국회의원 되는 건 난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고 정동영을 지지해도 그렇지. 여러분, 내가 정치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라 그랬죠? 그가 어떻게 살아왔나? 몇 번 말 바꿔 날 보라는 거야? 두 번째, 누구랑 어울리고 있나? 그 주변에 누가 있나? 굉장히 중요한 선택 기준이에요. 여성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의 20, 30%가 될 때까지 여성 의원 숫자를 늘려가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막 주는 거에 반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노무현 대통령더러 죽으라고 글을 쓰고 저런 사람들이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는다면 어떤 국민이 민주통합당에게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저 여자가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래요. 저 여자 혼자 나왔다고요? 민주통합당 후보로 혼자 나왔어요. 차라리 무공천을 해. 후보가 없으면 무공천을 하라고. 어떤 대전 시민들이 저 여자를 찍어주겠어? 세 분 나왔어요? 저 지역에 3명이에요? 누가 민주당에 후보가 없대? 3명 있대잖아. 헛소리 하지 말아요. 예.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 지역에 후보가 3명이래요. 예. 그러니까 유일한 여성 후보.
그러니까 저 지역의 저 여자가 여성 후보로서 유일하다. 남자 후보들은 따로 있고 여자 후보로서 유일하다는 얘기야.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되고 저런 사람 15%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틀렸나요? 유일한 여성 후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주도했던 추미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주도했던 민주당 구민주당 출신. 노무현 대통령에게 탄핵을 주도했던 뭐 신낙균 같은 사람. 나는 공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대로 스스로 죽어라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글을 쓴 사람. 나는 우리 당 후보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것에서 다 완벽했고 뭐 노무현 대통령은 비판하면 안 된다가 아니야. 여러분 망치 부인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비판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잘못한 부분은 비판해야죠. 그럼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대통령을 만들어 가야죠. 그러나 저런 말은 비판이 아니죠. 저주예요. 저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가만히 있어 보자. 이인영 최고위원이 민주통합당 허니문은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기대감과 좋게 바라보면서,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 냉철한 비판, 전쟁이 시작됐다. 민주통합당, 나는 무조건 싸매주고 싶지 않아요. 나는 민주통합당을 위해서 변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통합당을 가지고 우리는 한나라당을 무찔러야 되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안에서 허튼 생각 못하도록 나는 이번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엉뚱한 인물에게 공천 컷오프를 1차 컷오프를 엉뚱한 인물들로만 시킨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모두 이거 공천심사위원회 나는 그 앞에 가서 삭발할 거예요.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 가서 삭발할 거야. 공천 개나 소나 막 주면 자 그때 우리 저기 같이 삭발하기로 했던 사람들 있죠? 개나 소나 공천 줘가지고 그 총선 내내 망치 부인더러 와가지고 해명하시오 이따위 얘기 듣게 하기만 해봐. 그때 우리 저기 같이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 싫으면 나 혼자 하고. 하여간 개나 소나 공천 주기만 해. 무자격자에게 공천 주지 말고 그리고 이번에 공천 주어서 그 지역에 국민들이 경선을 할 때 나는 이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같이 원샷 경선할 수 있도록 원샷 경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길을 좀 한번 모색해 봅시다. 방법이 없어요? 공천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공천 심사 중인데 공천 심사가 1차 컷오프일 겁니다. 가령 이제 과거에 뭐 범법 행위를 했던 사람이라든가 뭔가 비리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1차로 탈락시키는 그건데 거기서 억울하다라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거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봐. 자기 정파의 입장을 가지고 뭐 친노니까 주고 우리 킨다이아몬드님 역시 그 뜻 변하지 않으셨군요. 그 친노니까 주고 친 DJ니까 주고 구민주계라 주고 이런 짓 하기만 해봐. 뭐요? 이인영 김진표 발언도 백찬홍이가 김진표 아웃 반대했다고 트윗 써가지고 도대체 왜 통합진보당에서는 그렇게 이인영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랄들이야? 왜 지랄이야? 경향신문에 썼더만 이인영이 김진표에게 자진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자, 예. 가만 있어봐. 오늘 망치부인 방송 여기까지 들을만 하셨어요? 예. 그게 통합진보당이 아니고 통합진보당인 척 하는 새끼들이 민주당 내 가장 개혁적인 이인영을 씹는 거야. 예. 자, 저기 나한테 또 듣고 싶었던 얘기 있어요? 망치 부인이 꼭 했어야 되는데 빼먹은 얘기 있나? 예, 호남 지역의 현역 의원들 싹 다 갈아치워야죠. 예. 네. 뭐? 천여막 터지심? 나한테 물어본 거야? 조정원 부인님 고맙고요. 내가 마리아로 보이니? 내가 성녀 마리아야? 내 동정녀라서 그래? 그 분가분가도 안 하고 우리 딸을 그냥 하늘에서 받았어? 아니면 내가 지금 천여막이 있으면 어떻게 딸을 낳아? 아이 저 등신 새끼 저거 진짜 빨리 네 거 꺼내서 물어 이 새끼야. 아이 내가 진짜 내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내가 동정녀는 아니야. 아니 애가 지금 중학생인데 천여막 터졌어요 물어보니 등신 새끼는 진짜 어이. 네. 자, 예. 뭐 오늘 뭐 더 토론하고 싶어요? 벌써 6시 반이야. 대통합. 솔직히 대통합 길은요. 이미 물 건너갔어요. 당을 합쳐야 되는데 통합진보당에서 지금이라도 합당하자 그러면 합당하겠어? 통합진보당이 지금 합당하자는 얘기 하겠어요? 자기들한테 20석 양보해라 이러고 있는데? 대통합은요. 이미 저기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질 때 그때 같이 했어야 됐어. 근데 안 하고 버티고 그리고 지금 와서 20석 양보해라. 자꾸 그러면 점점 표 떨어져. 자, 오늘 망치부인 얘기한 거 맞다. 동의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망치부인 얘기가 맞다. 병역 의혹 없다니까.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없어요. 계속 병역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걔가 약간 이상한 애야. 망치부인 말 다 알아들었어요? 예. 네. 그 저기 뭐야 이준석 군 문제나 가서 얘기 좀 하라고 그래 계속.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은 금요일 낮 2시. 예. 금요일 낮 2시 망치부인 생방송 시작합니다. 내일 모레예요. 예, 내일 모레 그 금요일 낮 2시 그 돌아온 망치부인 생방송 시작합니다. 자,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어떤 노래를 이 노래 다시 들어요. 삶이여 감사합니다. 이리오너라님 감사하고요. 예. 종북 좌판 나발. 야 이놈아! 내가 왜 종북이야? 북한이 날 따라하지 내가 북한을 왜 따라해? 세타가즈님 초한산 브론스님 감사합니다. 추천. 자 어머 추천 너무 적다. 아직 추천 안 하신 님들 빨리빨리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안치환이 불렀습니다. 삶이요 감사합니다. 크리스탈리님 감사하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통합진보당이 연대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지금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보기 안 좋다고요. 예, 라즈르시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서 지금 그 트위터에다가 디립다 용역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욕하면 그게 국민들한테 전파될 것 같아?
지금 우리 국민들 정서가 그렇지가 않아. 그대 노래는 나의 노래 그대가 추는 춤은 우리들의 춤 그대들을 우리 곁에 두신 삶이여 오 삶이여 감사합니다 그대 노래는 나의 희망의 미래님 감사합니다. 그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욕하면 아마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게 될 거예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거예요? 아, 진보당.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말 듣고 불과 지난 2008년, 우리가 불과 2008년에는 우리가 그런 말 듣고 뭐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더 미워요. 이제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는다. 나는 386이다 나는 386이다 자, 망치 부인이 왜 돌아왔냐? 궁금해한 놈들 있죠? 안타깝지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지난번 마지막 방송에서 내용 한마디만 쓰면 돌아온다 그랬는데 철없이 미건스 게시판이랑 DC인사이드랑 내용 많이 했더라고. 어쩔 수 없이 돌아왔지 뭐.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그지? 안치환의 오늘은 안치환의 오늘이 좋다라는 앨범에서 노래 틀어드렸어요. 자, 추천 부탁드릴게요. 그리스의 경제 불황이요. 이게 되게 아니 뭐지? 짧게 얘기하면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게 북유럽이야. 그 다음에 서유럽이 잘 살고 제일 못 사는 게 남유럽이에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하고 그리스하고 이 세 나라가 못 살아.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그리스는 그 안에 그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농업이나 이런 기초 산업 발달이 잘 안 돼 있어요. 옛날부터 무역 중심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 그리스의 정치 세력이 그 뭐 인플레라든가 이런 경제 정책을 잘못 썼더만. 그런데다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하고 이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화폐 단위도 크고 그리고 굉장히 방만한 국가 경영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은 EU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체부터 무너지는 거죠. 다음 방송은 금요일 2시예요. 다른 방송 홍보한 사람들 다 강퇴. 이번 주는 금요일 2시. 수요일 금요일 2시고요. 그리고 상황이 괜찮으면 일요일 저녁 8시에 한번 하지. 다음 주는. 그러니까는 일요일 저녁 8시, 수요일 금요일 낮 2시. 박원순 진보 대표당 회동. 민주당 입당한다는 거에서 통합진보당이 반발하고 있다. 왜 또 반발해? 지난번 선거 때 도와주지도 않고. FTA에 대한 입장이요? 나의 FTA에 대한 입장 뭐가 궁금한 건데요? 내가 누차 얘기해왔죠? FTA가 총선 쟁점으로 되겠죠. 그죠? 근데 이 FTA, 우리 금요일날 합시다. 이거 뭐 오늘 내일 중에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잠깐 맛보기로 얘기하면 FTA 문제는요. 이 FTA 뭐 9개가 노무현 때 했고 자기네는 1개밖에 안 고쳤다. 그러니 노무현 때 했던 거를 갖다가 이번에 자기네가 진행시킨 거에 대해서 욕하지 마라. 여러분, 분명히 노무현 때 9개를 진행했다가 어떻게 됐죠? 중단했죠. 왜?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9가지를 협상해갖고 왔죠. 근데 그 9가지 협상도 잘못됐다. 그래서 동의 못한다. 재논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중단돼 버린 거죠. 그런데 재논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더 나쁘게 계약을 해갖고 온 주범은 누구예요? 한나라당이죠. 그러니 한나라당을 도장 찍고 진행한 건 한나라당이야. 노무현이 9개 잘못했는데 그대로 한 게 우리가 왜 잘못이냐? 그러면 노무현이 잘못했다는 거 알고 한 거잖아. 그게 더 나쁘지. 노무현이 해놓은 9개가 잘못돼서 그래서 그것도 열린우리당에서 반대해가지고 통과 못 시켰는데 그걸 더 나쁘게 고쳐갖고 통과시킨 새끼들이 어디서 가면 노무현 욕을 해? 뭐? 통합진보당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있었어요? 통합진보당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민주노동당에서 그 당명 고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막판까지 결합 안 하다가 마지막 3일 앞두고 결합했었던 거 다 알잖아. 그 다음에 됐지? 잠깐만요. 아까 그 FTA에 대한 입장 이걸로 안 돼?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추진할 때 나는 그때도 반대했던 사람이야. 노무현 대통령의 9가지도 나는 반대했던 사람이고 이명박이 고친 10번째까지 합치면 절대 반대이고 뭘 더 바래? 예, 됐죠? 남은 이야기는 금요일날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예. 궁금한 내용은 금요일날 다시 오세요. 자, 내가 무리하면 안 돼. 알지? 방송 시작할 때랑 끝날 때 표정이 다르잖아. 그죠? 자, 오늘 다 같이 고생하셨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금요일날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의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산의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지금 방송 상태 어때요? 볼만하신가요? 내가 지금 방송 다시 시작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살짝 지금 감이 떨어졌어. 여러분 적당히 이해하세요. 우쭈쭈님 감사합니다. 예, 소리 괜찮아요? 예, 소리 상태 괜찮고 음악하고 소리하고 어울리고 예, 아니었는데 봤는데 우쭈쭈님 예, 우쭈쭈님 감사합니다. 봤어요. 대통합하자님도 봤고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딸 졸업했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요. 여러분께 중학교 가는 우리 딸을 소개합니다. 빨리 좀 보여줘. 한 번만. 그러면 자, 이제 네, 112233이 감사하고요. 원래 걸을 때 자, 교복 입은 우리 딸이에요.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